어, 유기농 무농약 홍삼 마늘 밭입니다. 지금 뭐 하냐 하면 아미노산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들어갔냐 하면 아미노산제하고 이름이 뭐더라 그게? 쿠팡에서 팔던데요. 아미서라라는 아미노산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미생물제, 뿌리캔인가 이름이 쿠팡에 있더라고요. 여기는 산간지방이 돼가지고 배달도 잘 안 해줍니다. 배달도 잘 안, 왜냐하면 이제 산에 올라오다가 화물칸에 있는 짐이 다 무너진대요. 그래서 저 밑에 가서 받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죠. 오늘 밤에 왜 저걸 주냐 하면 오늘 밤에 영하 3도 4도로 내려간답니다. 그럼 여기는 5, 6도거든요. 왜냐하면 해발 한 400m 되기 때문에 밑에보다 2, 3도 낮아요. 그러면 얼어버립니다. 봄에 낮에 조금 따뜻했죠. 그래 좀 자랐어요. 그거는 약하죠. 그러니까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아미노산제 이런 거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기온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래 아미노산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바닷물하고 아미서라라는 아미노산제 하고요. 직접 가서 사시거나 할 때 그 성분에 보면 뭐 유기농업 자재로 인가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유기농업 자재로 인가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사는데요. 뭐 미생물제는 뭐 화학제품이 없으니까 뭐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아미서라라는 아미노산제하고 뿌리캔이라는 미생물제하고 그 다음에 그거 넣었네. 광어 액비, 물고기 광어 있죠. 펠럿으로 나온 거는 광어 플러스고 광어 액비라고 있습니다. 액체로 된 거. 그것도 동물성 아미노산이죠. 그거하고 바닷물은 20리터에 한 3분의 1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주고 있습니다. 아미노산 우리 냉해 입었을 때 아미노산제 치면 냉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그거를 이제 쳐줍니다. 지금쯤에는 뭐 지금 3월 20일경에 왔죠. 그러면 이게 많이 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부직포를 덮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부직포 못 덮어요. 왜냐하면 두더지 때문에 발독을 다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부직포를 덮을 수도 없습니다. 무농약이기 때문에 토양살충살균도 무농약으로 했죠. 요 앞에 다 해놓은 거 기록이 다 있습니다. 영상이 다 있어요. 토양살충살균도 화학농약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밑에 말지렁이가 많아요. 말지렁이가. 그럼 두더지가 그걸 먹으러 많이 오죠. 그래서 냉해 있는 것보다 두더지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두더지. 그래서 페트병 이제 따닥따닥 소리 나면 두더지가 싫어하니까 바람 불면 따닥따닥 소리가 납니다. 저게 거꾸로 덮어놓으면 편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맘때쯤 되면 이게 많이 크기를 바라죠. 농민들이. 그거는 5, 6년 전에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틀린 말일 같아요. 왜냐하면 한 3년 전부터요.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월 중순 되면 폭우가 오고요. 그 다음에 가뭄으로 따글따글 볶다가 그 다음에 또 폭우가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둑이 높죠. 그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두둑이 낮아가지고 잠겨버리면요.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저 밑에 보니까 들판에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 거의 다 컸어요. 수북하더 저는 헐렁하죠. 근데 수북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많이 크면요 밑에 마늘이 분구되려고 폼을 잡습니다. 안에 잘라보면. 그런데 만약에 4월 중순에 분구가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물에 담겨버리면 각 분구들이 싹을 터버리기 때문에 벌마늘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벌마늘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물 때문입니다. 기후 때문이고. 그리고 낮에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지나면 바로 20도대로 넘어가 버리죠. 22도, 24도 막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뜨겁고 막 이렇게 갑자기 변하니까 생육 환경이 옛날하고 틀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조금 다르게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작년에 10월 25일경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어땠느냐 하면 한 겨울 지나서 한 요 정도 됐었어요. 요 정도 된 게 어마어마하게 자라더라고. 나중에 4월 5월 이렇게 되면요, 비 오고 막 이러면 폭풍 성장합니다. 하루가 다릅니다. 자세히 들으면 소리까지 내면서 자랍니다. 쑥쑥 이렇게 하면서 소리도 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씨앗으로 심은 게 지금 10월 28일 날 심었거든요. 이거는 10월 28일, 작년 10월 28일. 근데 이거는 씨앗으로 심었고, 아까 그거는 도야마늘로 심었거든요. 도야마늘 작은 거. 씨로 심은 건 좀 크죠. 10월 28일에 심어도 이렇게 큽니다. 이 정도는 적당합니다. 저게 조금 작고요. 그런데 요 중에서도 한 작은 요 정도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 때 어린 놈은 아직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구를 안 한단 말입니다. 분구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싹을 틀 분구가 없습니다. 봄 장마 올 때. 올해는 100%거든요. 작년, 재작년 막 기후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4월 중순부터 폭우가 왔다가 따글따글 볶다가 또 폭우가 오고 막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자라 있으면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이 고리물이 차버리죠. 그럼 바로 벌마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육 환경이 5, 6년 전보다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3월 중순쯤에요, 아주 작은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는 제가 무농약으로 토양 살충 살균 하는 법을 다 터득을 못했었거든요. 3년 전까지, 3년 이전, 4, 5년 전에는 토양 살충 살균하는 방법을 지금처럼 몰랐어요. 제가 8년 동안 하나하나 섞으면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밑에 벌레들이 뿌리를 막 갉아먹어가지고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픽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없으니까 썩어버리죠. 그래 뽑아보면 뿌리를 다 갉아먹고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토양살충살균제를 화학농약으로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키워내는데 8년 걸렸다는 거죠. 8년.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뻥마늘 같은 경우에는 뻥마늘 같은 경우도 기후 탓이 많거든요. 작년, 재작년 전국적으로 벌마늘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3, 4월 달에는 마늘 작황이 너무 좋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데 5월 달 넘어가니까 전부 뻥마늘 막 속출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당황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빨리 심는다 이 말이죠. 너무 빨리 심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심는 경향이 있죠. 양파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경에 심었으니까. 너무 늦게 심었죠. 그래도 잘 자랍니다. 나중에 양파도 폭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겨울에 부직포를 덮었을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남부지방인데, 경북하고 경계선이거든요. 근데 해발 400m니까, 한 충청도 정도, 이 정도 기후가 되겠네요. 부직포를 덮었을 경우에는 겨울에도 자라거든요. 밑에서 약간씩. 그래서 상당히 커 있습니다. 겨울에 부직포 덮었다가 겨울에 봄에 펼쳐보면. 왜냐하면 부직포 안 덮는 사람 잘 없거든요. 요 밑에 들판에 가면 다 부직포 다 씌워놨어요. 저는 안 씌웁니다. 고도가 높은데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겨울을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자기 생태 자체가 겨울에 얼어가지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부직포를 씌워버리면 약간씩 자란단 말이죠. 사람도 잠을 푹 자야 이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면역력을 위해서 부직포를 안 씌웁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부직포 씌운 거하고 안 씌운 거하고 그 봄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마 5, 6월 달 넘어가면서 면역력에서는 부직포 안 씌운 게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부직포 씌우면 많이 커 있으니까 그 농민들은 뭐 옆밭에 이렇게 보고 우리 거는 왜 이리 안 자랐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작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하고 영하 뭐 4, 5도까지 떨어진다고 예보가 나와가지고 혹시 이제 봄에 자란 거는 봄에 따뜻했잖아요. 3월 초 이럴 때 따뜻했잖아요. 낮에. 그때 자란 거는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미노산제를 위주로 뿌리캐니 미생물제하고 광어 액비 뭐 요런 거를 섞어 가지고 쳐주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제는 그 아미서라 그걸로 썼고요. 미생물제는 뿌리캐니로 썼고, 그 다음에 광어 액비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을 3분의 1 정도 넣었습니다. 20리터 통에 그렇게 넣어 갖고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너무 작다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4, 5월 되면 기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 너무 더워요. 옛날에 봄하고 틀립니다. 요즘 봄 낮 기온이 여름 기온이죠. 옛날 여름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생육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잘 자라요. 이런 게 제일 좋은 거는 아직까지 요런 게 제일 좋아요. 요런 게. 요런 거는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아직까지 그 더웠다 추웠다 4월 말까지 계속 그러거든요. 찬바람 막 불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되죠. 4월 말까지. 그러니까 따글따글하게 땅땅하게 이렇게 견디는 게 좋지. 그냥 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쑥 키만 커가지고 좋은 게 절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주화 도야만을 심은 거는 조금 작은데요. 저것도 똑같아져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다 찍어 놨으니까 나중에 5, 6월 달 이제 수확할 때까지 쭉 찍어 올릴 테니까요.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이 자랐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다른 밭에 많이 자랐다고 자기 거는 왜 안 자라냐고 자꾸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연면 시비 자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전혀 뭐 손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한 번으로 끝입니다. 추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뭐 엄청 따로따로 다 뿌려야 되니까 엄청 노력이 듭니다. 요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 위주고요. 그 다음에 방제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방제. 다음번에는 내일 모레 기온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방제 들어갈 겁니다. 그럼 방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따로 올리겠습니다.